자, 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수학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말간에 들려온 소식으로 많이들 놀랐을 텐데요. 여러분들 소식으로 들은 것과 같이 우리 강원도 내 모든 학교는요, 당분간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30쪽부터 133쪽까지 내용을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다들 수학 교과서 130쪽을 펼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생각수학과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하면서 6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생각수학의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영상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문제 해결할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제나처럼 영상을 정지하고 문제풀이를 한 후에 다시 재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각형의 각의 크기를 알아볼까요? 도영이와 수일이는 다각형을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두 친구의 궁금증을 해결해 봅시다. 도영이가 얘기합니다.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라는 것은 알겠는데 오각형에서 5각의 크기의 합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수일이가 얘기하죠. 각도기가 없는데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 것을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문제를 눈으로 살펴보면서 지금 생각수학에서 어떤 내용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영상 멈추고 잠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잘 살펴봤나요? 그러면 우리 중요한 내용의 밑줄 한번 쳐볼까요? 첫 번째로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입니다. 우리 이전에 배워서 알고 있죠?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도영이가 궁금한 건 오각형에서 5각의 크기의 합입니다. 오각형, 변의 개수가 5개고 각도 5개인 오각형의 5각을 모두 다 더하면 얼마나 될까를 지금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그 밑에 첫 번째 점에 도영이와 수일이가 궁금해하는 것, 즉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한번 영상 멈추고 적어보세요. 네, 잘 적어봤나요? 도영이와 수일이가 궁금해하는 것은 오각형의 5각의 크기의 합입니다. 오각형은 오각형이니까 각이 5개가 있어요. 이 5개를 모두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올 것이냐? 그럼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역시 영상 멈추고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방법을 써보세요. 네, 잘 써봤나요?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주자면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배운 내용, 예를 들자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도인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각형이 몇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질까? 여러분들 종이를 가위로 잘라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각형은 몇 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질까? 그럼 오각형을 삼각형으로 한번 잘라보자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왜? 오각형은 우리가 모르지만 삼각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180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혹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13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31쪽에 세 번째 점에 보면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앞서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방법도 있을 거예요. 문제 오각형이 나와 있네요. 이 오각형을 보면서 오각형의 5각의 크기의 합을 한번 구해 보시고요. 옆에 해결 방법도 차근차근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 멈추고 시작하세요. 네, 잘 해봤나요? 선생님은 앞서 말한 대로 오각형을 삼각형으로 한번 잘라보려고요. 오각형을 삼각형으로 자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 이렇게 잘라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잘랐나요, 선생님이? 삼각형 하나, 삼각형 둘, 삼각형 셋. 삼각형 3개가 나오네요. 다르게 자를 수는 없을까? 이번엔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하나, 둘, 삼각형 하나, 삼각형 둘, 삼각형 셋.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오각형을 삼각형으로 자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잘라보면 오각형은 삼각형 3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삼각형 한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 삼각형 한 개에서 3개의 각이 있죠. 그 3개의 각을 모두 더하면 180도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이용해 보면 오각형은 삼각형이 3개가 있으니까 이 180도가 몇 개가 있는 거? 180도가 3개가 있는 것과 같다. 삼각형의 각의 합은 180도. 그럼 180도 하나, 180도 둘, 180도 셋. 오각형 안에 180도가 3개가 있구나. 그럼 180 곱하기 3을 하면 540. 즉 540도가 오각형의 5각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결한 방법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떻게 540도가 나왔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봤나요? 이렇게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사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다는 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2번 문제가 있습니다. 2번 문제에는요, 정육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구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문제 한번 살펴보면서요, 한번 여러분들이 정육각형의 한 각의 크기를 구해보시고요. 어떻게 구했는지도 아래에 써보도록 합니다. 네,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정육각형이니까 각은 6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번엔 아까처럼 6각의 합이 아니고 한 각의 크기입니다.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선생님은 정육각형을 잘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으로요. 그럼 이렇게 잘라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이건 선생님의 방법이지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잘라보니 삼각형이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네요. 혹은 다르게 자를 수도 있겠죠. 역시나 다른 방법으로 잘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육각형, 정육각형은 삼각형 하나, 둘, 셋, 4개로 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육각형은 삼각형 4개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도 삼각형 개수를 세어보니 4개니까요. 그리고 이때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죠? 180도가 몇 개가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즉 180도 곱하기 4는 720입니다. 720도가 정육각형에 있는 6각의 크기의 합입니다. 왜 6개인가요? 정육각형이니까요. 근데 앞서 문제라면 여기서 정답이 나왔지만 이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정육각형의 한 각의 크기죠. 그럼 정육각형의 각의 크기의 합은 구했어. 720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보니까 정육각형은 6개의 각이 있고요. 이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6개의 크기가 같은 각을 모두 더하면 720도입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했을 때 하나의 각의 크기를 알려면 720을 몇으로 나누면 될까요? 그렇죠. 720을 6으로 나누면 되겠죠. 6개로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왜? 정육각형은 6개의 각이 모두 크기가 같으니까. 그럼 정답은 한 각의 크기는 120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수학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다음은 교과서 132쪽과 133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6단원에서 배운 내용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멈추고요. 한번 문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정답 확인해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관련 있는 것끼리 이어보세요. 너무 쉽죠? 첫 번째는 육각형입니다. 두 번째는요, 팔각형이었습니다. 변의 개수를 세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의 개수를 세어봐도 되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부터 먼저 볼게요. 도형 중 다각형이 아닌 것의 기호를 쓰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다각형이 아닌 것, 가, 나, 다 중에 다가 다각형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삼각형, 나는 사각형. 이유는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다는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지 않다입니다. 반대말은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어야 다각형인 거죠. 혹은 곡선으로만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다각형이 아닌 겁니다. 다각형에는 곡선이 없죠. 3번에 칠각형을 그려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없지만 한번 예시 자료로 선생님이 그린 걸 보여주면 변의 개수를 잘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변의 개수 7개를 만족을 하고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고 곡선이 없어야 칠각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교과서에 있는 다음 도형이 정다각형인지 생각해보고 이유를 써보세요. 자, 이 도형 정다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정다각형이. 왜요? 늘 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운 정다각형을 생각하면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도형을 정다각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다음 5번. 도형의 대각선을 모두 그어보고 대각선의 수를 세어보세요. 대각선을 그어볼까요? 한 점에서 출발하여 이웃하는 점이 아닌 마주보는 점이나 이웃하지 않는 점에 선을 그으면 되죠. 한번 하나씩 그어볼게요. 하나, 둘. 이번엔 더 그을 게 없으니까 이 점에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셋,
넷. 마찬가지로 더 그을 게 없으니 이 점에서 그어보면 하나는 그어져 있고 다섯. 이쪽 점과 이쪽 점에서는 더 이상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이 없네요. 대각선의 수는 총 5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준비물 11번에 모양 조각을 모두 사용해서 주어진 모양을 채워보세요. 준비물 11번이 없으면은 자로 이 도형을 그려도 됩니다. 선생님은 역시나 정답은 없지만 이렇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모양 조각을 채워봤을 겁니다. 우리 앞서 생각수학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각형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각형은 삼각형 3개로 이렇게 잘라지기도 하는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6단원 공부를 다 마쳐 보았습니다. 다음 수학 원격 수업부터는 6학년 2학기에 배웠던 수학 내용을 한 단원씩 문제풀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활동지로 문제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문제의 풀이를 선생님과 같이 하는 그런 활동으로 구성해 볼 예정이에요. 물론 바뀔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안내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